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이제 웃기지도 않아. 한 번 더 하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시의 안에는 25개구가 있지만 유일하게 개봉관이 없는 지역구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그래도 마을 미디어로는 가장 앞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을 미디어의 최고봉 도봉엔에서 만드는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그 두 번째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30분 했는데 말아먹었기 때문에 재녹음을 해서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저장이 안 된 거죠. 네. 리바이벌 하는데 미치겠네. 짧게 갑시다. 네. 어젯밤 뭐 차도남의 하셨습니까? 이 영화 어때? 네. 네, 짧게 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보다는 이제 어제 오늘 새벽 5시에 잤죠. 50까지. 네. 귀가 시간 수면 50. 귀가 시간이 50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이거는 이제 홍대 눈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네, 눈이 빨갛고 네. 홍대 거리에 이제 그 시간에 뭐 거의 처음 있어 본 것 같은데 불야성이더만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좋았나요? 네, 좋았는데 제가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2시까지는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20대 여성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4시까지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20대 여성들은 그렇게 떠들던가요? 그렇죠. 대단한 체력들이네. 이 체력 차이를 실감했던 새벽녘이었습니다. 문제가 많군요, 20대들이. 그 시간에 떠들다니.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20대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먹다가 이제 끊기고 그러잖아요. 대중교통이 끊기면은 택시를 타고 지금이야 이제 뭐 고소득 자영업자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건데 어제도 아마 제가 소득 수준이 낮았다면은 끝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20대 때는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택시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 첫 차나 버스 다닐 때까지 어제 이제 20대 학생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아침 첫 차 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집이 멀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드는 20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가셨어야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사는 데가. 그래서 거기 인천, 부천 쪽 뭐 이런 거. 아이씨. 여기 저는 도봉구잖아요. 그래서 택시비를 줬습니다. 좀 좀 주고 왔는데 2,000원 주고 왔어요. 2,000원. 좀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네. 2,000원 집에 가는 버스비도 안 되겠습니다. 참 네. 문제가 오늘 많군요. 그렇습니다. 양화대교 건널 때까지. 네. 그때 되면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버스 다시 다니겠지. 기본 요금도 안 되네요. 안 되잖아요. 양화대교를 가질 못해 택시 타고. 기본 요금도 아저씨 안 되죠. 2,000원어치 가주세요. 2,400원을 줘야지 어떻게 2,000원밖에 안 줬어요. 2,000 또할저 아니 할증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여성 관리를 한다고. 그 문제가 크구만. 아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여러 명한테 다 준 것도 아니고 한 명한테만 찍어서 줬기 뭡니까? 때문에. 네 명이서 그 한자 타고 가라고. 네. 500원씩 네. 참 마을 버스비도 안 됩니다. 네. 진짜. 아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금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소금 사막입니다. 지난주 사실 별로 일정이 없어요.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리고 부럽습니다. 뭐 커피 마시고 한신대학교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를 한신대학교 네네네 대학원 소문이 안에 있더라고요. 예. 커피 되게 맛있게 유명하더라고요.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행복커피라고. 아, 물론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협찬 주세요 저희.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지금 이 뭐 커피는 커피를 그 커피가 아니죠. 아니죠. 네. 예. 뭐 저한테 커피를 더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보고 반했어요. 아, 저의 그 퇴근 후의 일과는 거의 행복커피. 거기 커피 맛 괜찮나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혼자 가세요? 아니 제 집사람은 같이 가서 집사람 책 보고 저는 영화 보고 뭐 영화 관련 책도 보고 뭐 만화책도 보고 내 사랑 아이패드와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있는 진정한 삶이야. 그냥 저녁 때 그냥 그러고 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그렇게 거기 가서 놀다가 10시 끝나거든요. 9시 한 50분쯤 나와서
집에 와서 자고 아니면 이제 영화 볼 일 있으면 뭐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삶이 참 풍요로우시네요. 그럼요. 네. 저게 진정한 제대로 사는 삶이죠. 그럼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 바닥에 왔는데 왜 계속 그게 이어지죠?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 본인을 그렇게 몰아치는 거죠. 난 항상 그렇죠. 바빠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살게끔 내몰렸죠.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내몰린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고요. 굉장히 맹렬하게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리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내몰린 계기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덧없음 이런 거에 느끼게 인간관계는 되고. 덧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중요하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재미가 아닐까. 네네. 뭐 맞습니다. 조만간 숙세를 떠나시거나 뭐 아니요 이렇게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저를 수양 제자 삼으셨던 스님이 계세요. 어렸을 적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절을 다녔었는데 그 스님이 제 사주를 보더니 너는 중팔자는 아니다. 그래서 중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중될 팔자는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 중될 마음은 없습니다.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이 될 수는 없고요. 네. 여성이요? 저 아는 아저씨. 스님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요? 네. 뭐 그런 스님들도 있고요. 네. 뭐 같이 예전에 어떤 뭐 나이트 갔던 스님도 계시고. 네, 저 아는 스님이 여성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왜 이렇게 여성들이 붙으세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연애를 안 할 거라는 전제가 딱 쓰니까 그 스님한테 정말 그 몸을 빼놓고는 다 준대요. 네. 뭐 자기 마음도 다 보여주고 돈도 엄청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스님이 약간 잘생겼거든요. 네. 사실 머리 깎고 잘생기기 힘든데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스님은 제가 봐도 호남형이에요. 그래요? 머리를 딱 깎게 느낌이 주인발 느낌이야.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또 그 바닥에선 나름 그 젊은 피예요. 네. 그래서 청망받는 스님이야. 네. 그래가지고 나이도 젊은데 주지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예전에 어떤 영화가 펀딩이 들어왔대요. 영화 시나리오 딱 보여주고 내용 좋으니까 보시라고 펀딩 좀 해주시라고 불교계에서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조선 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회의 결과에 의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영화가 딱 나타난 게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뭔데요? 음란서생. 아, 그 스토리가 그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더래. 투자를 해달라 이런 네, 거네요. 투자를 돈이 해달라.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보고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다. 더 무슨 코드를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쓴 사람과 영화가 나오면 나중에 그게 다 바뀌어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뭐. 재밌었는데 나름. 응? 음란소생 재밌었어요? 전 네. 못 봤어요. 야한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나오려다 말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영화는 안 봐요. 그러시군요. 나오면 역시 이게 중년이셔. 그죠? 네, 저는 락피디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번 주에 강의를 3개를 다 이제 끝나고 어제 밤 저도 12시 반까지 그 나름의 동네에서 불금을 보냈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아침에 녹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 템포를 말아 먹었더니 이제 목소리 좀 풀렸네. 그러게요. 네, 기침도 질 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좀 뭐, 풀려서 목소리를 가다듬는 예행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잘 지냈고 이제 다음 주 한 7월 초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예. 근데 7월 또 중순 서부터 또 달려야 되는 몰아치죠 그때 또 예. 달려야 되는 스케줄이 시다로서 또 저도 몰아치고. 예. 그래서 좀 쉬어야 될 텐데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방송 저희 청취를 하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유튜브, 팟캐스트 그다음에 아이블로그에 올렸는데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고 청취자의 의외네요. 예, 그죠? 50%가 미국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국내 도봉구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영어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심각한 고민이 좀 들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일개 자치구에서 하는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 그렇죠. 예, 저희는 뭐 아무래도 영어 방송을 우리 영어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영어 방송을 영어 방송을 좀 차도남의 이 영어 기억을 어땐 해야지.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유명사로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차도남의 이 영화 때.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How about 뭐 근데 뭐 그렇죠. How about this movie? 근데 차도남 요게 그죠? 그냥 차도남은 어떻게 고유명사로 차도남 이렇게 가야 돼. 차도남. 예. 네. 바다를 먹어줘야죠. 아, 예. 그렇죠. 아침부터 받아먹기 힘든데 설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뭐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자기 목소리나 뭐 내용에 대해서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웃겨. 웃겨? 초반부에.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틀어놓고 저도 제가 출연하고 또 제가 방송 안 보기로 또 그렇죠. 안 보거나 원래-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다가 잠들었죠. 그렇죠. 오글거리긴 하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네. 그 도봉의 공식 트위터에다가는 뿌렸는데 제 페이스북에 아직 링크를 안 시켰어요. 제가 빨리 링크 걸어야 되는데 여기 어제 밤에 달리다가 이래는 망한 거죠. 이래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 그럴까요? 네, 2회부터 2회가 잘 됐다는 보장도. 그럼 3회부터 네. 이 홍보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듣는 이 불상사가 생겨서. 그렇죠. 제 생각엔 클릭리스나 아니면 그 요즘에 이제 그 스크린 터치가 기능이 네네.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요 검색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메인에 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검색을 한 거예요. 이 검색을 했는데 이 차도남을 검색을 하다가 이게 걸렸는지. 매트릭스 그 화면 그 그림 때문에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매트릭스 그림. 그 저 앞에 때문에. 이미지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냥 허접하게 이미지 만들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와 그래요? 마음이 별로 안 드셨나요? 아니 뭐 저도 뭐 저작권 있는 괜찮았습니다. 건가요? 근데 저작권 있는 거 없죠 그냥. 너무 보편화된 거기 네, 때문에 그냥 확 올려서 갖다 붙였어요 제가. 딱 차도남. 아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럼 바꾸면 돼 그냥. 아도니스하고 저하고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제가 다 뒤집었습니다. 마크님 혼자 네, 이제 제가 다 뒤집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면회는 갈게요. 네, 사식도 넣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건 뭐 필요 없는 거죠. 뭐 까놓고 얘기해서. 사식인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어요. 감옥에? 네, 사식을 먹는 자와 아. 사식을 먹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 빈부격차로 보여지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네. 오.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식이 네. 이게 제가 무슨 빵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괜찮아요, 뭐. 즉시법 때문에 이제 그 경찰서에 있는 어떤 여기 저기 있잖아요. 수감 구치장. 유치장에 유치장. 들어갔는데 사식과 사식을 먹지 않는 자 저는 사식이라고 해서 무슨 사회에서 나오는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식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식이 아닌 것은 쌀과 보리가 7대3, 보리 7, 쌀 3, 네. 그리고 닭광, 네. 단무지. 네. 근데 이제 사식은 그게 일반적인 밥이에요? 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사식은 7대3, 쌀 7, 보리 3. 그다음에- 쌀도 많고. 네, 닭광. 단무지. 그 차이. 네, 그 차이. 쌀과 보리 비율만. 예, 예, 그렇더라고요. 뭐 그거 그렇게 조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요. 솥이 다른 거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솥이 아예 다른가 차이가 있다. 맞아. 사식이 아닌 것 원래 제공하는 거에 바퀴벌레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때가 이제 97년도? 음. 97년도에 집시법으로 뭐 폭력이나 이런 정권은 아니고요. 집시법으로 이제 잠깐 들어갔었는데 뭐 집시법이야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못 들어가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경찰에 잡혀본 적 아직까지도 한 번을 안 잡혀보네요. 잘 도망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달리기 빠르구나. 엄청 도망다니다 보니까 네. 잡힌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집회 많이 나가봤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80년대에 네. 경찰차에 저 정경차에만 끌려 들어간 적은 있었죠. 그 풀려 나오고 다시.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데모한 게 아니었거든요. 술 먹다가 그래요. 대학로에서 술 휩쓸려 먹다가 끌려 들어가 가지고 딱 타자마자 따다다다 맞으면서 끝까지 갔어요. 맞으면서? 버스 끝까지 네. 끌려가갖고 거기서 신나게 터진 다음에 야 이놈들 대만 놈들 아니네 보내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어떤 영화? 그 영화 안 보시면서 이런 거를 아니 그 최신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연애를 할 때는 최신 영화를 좀 봅니다. 아, 근데 지금 공백기예요. 공백기 때는 주로 어둠의 경로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영화를 네. 혼자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와 같이 보게 되거나 아내와 영화를 보러 다니게 되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 그런 건 있어. 영화를 아, 같이 그런가요?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영화를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냥 아내 입장에서 맞춰서 가거나 이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예를 들어서 뭐 SF나 혹은 뭐 월드어젯 같은 경우 그렇죠. 물론 저 집사람이 어떤 평론을 보고 되게 보고 싶어해서 이제 좀비 영화 또는 공포 영화를 처음 본 케이스인데 저랑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제가 보고 싶은 취향의 그렇죠, 영화를 그렇죠.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갔을 때 같이 극장 가서 집사람은 이제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보러 가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끝나고 만나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맞아요. 그 아내랑 싸웠을 때 극장 가서 영화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 그런가요? 네. 무슨 영화 보세요? 왜 소강 그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나요? 아니 싸우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아내랑 이제 싸우고 영화를 한 2번 봤는데 혼자 네. 뭐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도가니 한번 봤고요 혼자. 그거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 싸우고 본 영화 도가니. 한편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요 좀 홀가분한 것도 있어요. 그런가? 예, 아내랑 같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보고 네. 서로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예, 그냥 혼자 영화 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그냥 극장에 딱 가서 그냥 내키는 영화 미리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키는 영화를 그냥 보는 거죠. 보고 그냥 보다가 나오고 이런 것도 그게 그 연애나 결혼을 했을 때 그 자기 파트너와의 영화 코드 이거 맞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멜로물을 좋아한다. 아니면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드라마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사랑받으시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시겁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그 공포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공포물 같은 경우 웬만한 공포물은 진짜 웃으면서 봅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네, 웃으면서 보고 대단하신 네. 분이네요. 네. 저희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은 제가 연애할 때 딱 만난 게 집에 그때는 DVD 잘 안 보고 비디오로 봤거든요. 집에 딱 갔더니 비디오 테이프가 5개,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로 최신 영화들을 비디오 가게 아줌마가 미리 이렇게 딱 세이브를 해놔요. 가면 그걸 딱 주는 거죠. 단골 손님이니까. 네, 단골선 그래서 한 달에 그 10,000원인가 내면 그때 뭐 몇 편 주는 20편인가 뭐 10편인가 줬는데 월정액. 네, 회원. 비디오 월정액이 아니라 비디오 가게에 들어간 돈이 한 달에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비디오 영화를 10,000편을 보면 영화 평론을 쓴단다 그랬더니 자기는 10,000편 더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공포물 웬만한 거 보면 진짜 뻔하다. 뭐 그리고 심지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그 크리스찬들은 보면 그렇죠. 눈물 꺼이꺼이 완전 통곡하고 막 네. 보다가 통성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네. 그런 영화 보면서 딱 뒤에 기대가지고 신파네. 너무 지어짠다. 근데 코드가 잘 안 맞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같이 영화 안 보고 비디오도 같이 안 봅니다. 그래요. 따로따로 보고. 공포 영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요? 순간순간 그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공포 영화 무섭고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믿지 않고요. 원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을 믿으면 악마도 믿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신을 믿는데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적인 공포들, 그건 놀람 아닌가요? 놀람. 놀람이죠. 아니요, 그 긴장 이런 게 무서워. 싫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좀비 영화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건 네. 재미있더라고요. 그것만 액션 좀 영화에 좋아요. 가깝죠. 액션. 영화보다. 최근에 최근에 본 건 아니지만 그 오사카 연애인가요? 오사카 연애. 예. 그 그 귀신을 보는 네네네. 저는 코믹 영화거든요, 그거. 그것 좀 무서우셨어요? 코믹 영화인데
그렇게 무서운 코믹 영화도 있더라고요. 전혀 웃지 못하셨겠어요, 그죠? 아니 네. 웃었죠. 웃었는데 네.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가 탁 열렸는데 귀신 저쪽에서 쫙 달려오고 막. 막 집에서 조그만 애가 막 눈 하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빨개 벗고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 무서워. 방송 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이게 그러니까 영화 코드가 좀 다르더라도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도남이 그 여성과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간 거죠, 시신 영화. 근데 이제 여자가 뭐 이건 뭐 저거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될 때 그냥 차도남은 이거 그냥 이 영화 어때? 딱 이렇게 해서 보게 하는 예, 이런 컨셉인 거죠. 아니지. 궁시렁궁시렁. 그건 네. 아니죠. 그 컨셉이 아닌가요? 그럼요. 또 컨셉과 그거 방송의 목적을 제가 다 이거는 다 그거죠. 정해버려요. 네. 구시렁구시렁 됐을 때, 음. 오빠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네가 고르면 골라봐. 그럼 이제 아주 멋있고 특이하고 독특하고 감동 높은 별점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화죠. 그렇군요. 그런 방송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유니크한 좋겠다라고. 컨셉으로 네. 그런 거. 그냥 차도남이니까 불친절하게 이거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저가 또 이렇게 달리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걸 저는 떠올리면서 이 우리 방송의 제목을 아하. 생각해봤는데. 이건 기혼과 미혼의 차이죠. 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 같은 거 할 때 네.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뭐 극장에서 막 유명한 영화들, 신작 영화들, 그다음에 대형 직배사들이 막 갖다 까는 뭐 그런 영화들 말고 되게 좋은 영화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요번에 얘기했나요? 아까 먼저 번 녹화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두 번 녹화하다 보니까 녹음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셰프라고 하는 영화. 네네네. 그런 그거 날라갔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그게 날라갔나요? 그런 영화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영화들을 보지 못하는 지금 이 극장의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런 영화를 알게 돼서 그 영화를 보고 싶지만 그 영화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려면 서울에서 5군데인가 한 군데에서밖에 안 하거든요. 이 네. 셰프 그리고 이제 그 비포 시리즈를 만든 링클레어 감독의 이제 버니라고 하는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데 서울에서 버니. 여기 서대문 쪽에 한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화를 검색하면 그 영화들은 거의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잘 맞아요.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찾아서 소개해주는 그렇죠. 저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약간 좋겠어요. 마이너 코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근데 마이너 코드는 아니에요. 예. 마이너 코드는 보물찾기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보물찾기 코드네요. 네. 나중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찾은 보물이 PC 스토리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PC 들어본 스토리. 것 같아요. 네, 이름. PC 스토리라고 하는 일본 영화인데 막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영화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한 5, 6개월 지났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그 영화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진짜로. 그냥 문득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고요. 계속.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뭐 잔상이 많이 남나오네요. 그렇죠. 뭐 탑 10? 저는 이제 탑 10 내가 영화를 되게 폭넓게 공포 영화와 스릴러를 제외하고 폭넓게 보기 때문에 탑 10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뭐 한 30개 정도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 중에서도 그렇게 떠오르는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뭐 짜임새가 있거나 아니면 뭐 되게 잘 만들어지거나 네. 이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또 약간의 코믹한 영화인데 그렇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PC 스토리 한번 찾아서 PC 스토리. 보시면 봐야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혹시 제가 특집할 때가 있다면 네. 또 한번 하죠. 일본 영화 특집이라도.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뭐 보신 영화가? 저 은밀하게 위대하게 봤어요.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그 강철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기덕 감독의 조감독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영화가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그리고 천국의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두 편이 다 공포 영화 쪽이에요. 천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코믹 영화를 만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코믹 영화를 네. 만든 건데 기존에 이 사람이 만들던 방식과 약간 다른 어떤 장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웹툰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웹툰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웹툰을 보지 않은 상태로 영화를 봤을 때는 재밌어요. 그 재미있는 영화, 킬링타임용으로 훌륭한 영화이고요. 김수현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라면 김수현의 복근만 봐도 돈이 아깝지 않는 그런 영화이고요. 코믹 요소는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나 혹은 이제 그런 것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 웹툰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웹툰을 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은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배급사적인 문제인데 네. 지금 극장 가면은 반은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깔려 있고요, 반은 맨 오브 스테일이 깔려 있습니다. 네. 월드오젯은 좀 선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배의 문제, 배급사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문제가 되고 네네.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매를 맞는 영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평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 저는 이제 웹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평점이 과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또 늘 과하대. 우리 조카들이 또 그 김수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그런 게 고려 안 되면 이제 더 내려가는데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3점. 3점. 네. 진짜 힘들게 3점. 5점 만점에 3점. 그렇죠. 네. 아. 싹 좋지 않네요. 저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런가 남들이 이렇게 저도 뭐 동네 누님 한 분하고 네. 친구가 이제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좀 한번 봐봐 그랬었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도 없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다들 본다 이러면 왠지 또 그런 영화 안 땡기는. 예.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이 보물들을 찾아서 그렇죠. 예, 어둠의 경로로 찾아다니는 그런 유형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예. 근데 사실은 뭐 그 너무 장사 속으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보지 않았지만 조금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요즘 전 영화를 보면서 희한하다고 느끼는 게 전설의 주먹에 나오는 캐스팅 보면 4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배우들이 간극이 큰 거예요. 20대 초반의 남자와 40대 중반의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이게 어느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래서 별로 캐스팅도 안 되잖아요, 사실. 30대. 30대 초중반들은 별로 캐스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은. 그랬을 때 과연 저랑 비슷한 또래네요. 네. 그 20대 초반의 그 남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 팬만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40대 중반의 남자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40대 중반에 액션을 한단 말이죠.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전설의 주먹 같은 경우는 다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게. 누가 나오는데요? 그저 40대. 황정민. 저 누구죠? 그 국민 남편 하는 남자 그 안성기? 유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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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사람 나이 많아요. 네. 그 사람 나이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리 빠져요. 그런데 이제 정형외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 거 찍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그럼 이 시대의 남성상은 어떤 남자, 물론 둘 다는 아니지만 네.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성상을 너무 지향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 소녀분들부터 남자와 상대되는 여성분들 40대까지도 보면 예쁜 남자, 귀여운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네. 아니 뭐 남자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전설의 주먹도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거든요. 네.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만화를 이제 처음 봤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만화책을 봤는데 만화책은 초반부는 이제 비슷한 게 흘러요. 근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갈 때는 결말 부분에서는 만화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설의 주먹 만화는 좀 암울해요. 그리고 비극적 결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적 결말이기 때문에
좀 보면서도 답답한 마음, 그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 살고 뭐 그 과거의 기억들 떠올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설의 주먹 그 영화는 굉장히 밝아요. 되게 가족과의 사랑,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뭐 전혀 다른 코드로 영화를 그쵸. 만들었네요. 네. 시작은 같지만 결말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만화책을 되게 재밌게 본 저로서도 영화가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근데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웹툰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괜찮네. 왜 이렇게 나쁘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웹툰을 본 사람이 만화와 내용이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말도 거의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보지 못했습니다, 웹툰은.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웹툰을 보고 되게 재밌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봤고 또 김선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렇게 해서 봤는데 상상한 것만큼 원작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의 영화들이 있었죠. 그 강풀 웹툰의 이끼와 26년 이것도 사실 원작을 따라가지 못했다. 근데 사실 원작 따라가는 영화는 그 없어. 반지의 제왕 빼고는 그쵸, 반지의 제왕은 원작을 넘어섰나요?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책은 되게 지루했어요. 이게 판타지 소설의 효시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너무 지겨웠어요. 그 반지의 제왕 책을 보면 막 그 사물묘사가 나와요. 뭐 저 언덕에 무슨 꽃이 피고 꽃에는 무슨 꽃 무슨 꽃이 피어 있고 그 밑으로 강이 뭐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고 이런 식의 환경 묘사가 굉장히 지루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덥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장엄하게 영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감독이 잘 아니에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해리포터도 보면 책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해리포터를 거의 10번 이상 봤어요. 우와. 전 그런 종류의 그런 걸 좋아해요. 재밌고 뭐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 시리즈를. 우와. 그러니까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지금 7편까지 나와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일부를 봤어요. 마법사의 돌을. 보고 나서 2편이 그 다음에 나왔죠. 그럼 1편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2편까지 다 보고 3편이 나오면 다시 1편부터 봐서 3편 보고. 그럼 1편이 제일 많이 보죠. 1편이 제일 재밌죠. 아, 그런가요? 예, 1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그 해리포터를 보고 영화를 보면 너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예. 똑같다고요. 너무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으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없죠. 그냥 영화만 봤다면 해리포터를 보지 않고 영화만 봤다면 재밌을 수 있어요. 마법에다가 뭐 빗자루? 빗자루 타고 하는 게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죠? 아무튼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뭐 용들 나오고 이상한 괴물들 나오고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적인 면에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만큼. 그러니까 원작을 넘어서는 작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그런 한계를 벗지 못한 영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한번 본 영화를 다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구 상황이 또. 근데 어떻게 이게 계속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보고 이렇게 되시죠? 해리포터를 영화를 계속 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책을 말씀드렸던 책을 거고 영화는 네. 그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고 네. 영화를 오늘 보고 내일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 1편, 2편, 3편을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거 잘. 그쵸. 네. 근데 그걸 한 3-4번 보면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보여요. 예전에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왔던 백투더 퓨처 같은 거 보면 네. 사소하게 나오는 사진 한 장들, 그다음에 네. 그 박사, 네. 그 박사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박사의 사무실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사소한 소품 하나들이 나중에 어떤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한 10번 보면 다 보여요. 한 10번. 10번 정도 보면 TV에서도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영화 이렇게 쭉 흘러 나가는 거고 2번, 3번 보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는 영화들이 있죠. 저는 포미니치 같은 영화라든지 뭐 대부
대부 1, 2, 3 이런 건 사실 날 잡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매트릭스 음.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그 5편을 한 방에 다 봐야 돼요. 우와. 예, 그러면 거의 이제 하루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죠. 그건 일요일 날 같은데 아침에 딱 시작해서?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개인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어. 개인 영화관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도봉구에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빌 프로젝트를 누가 사주셨어요. 프로젝터. 빌 프로젝트를. 그래서 빌 프로젝트에다가 스크린 놓고 사운드가 중요한데. 또. 그쵸. 사운드 이제 뭐 중요한데. 사운드 이제 스피커 이제 있고 4개 있고 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아침에 한 7시나 8시에 이제 틀어요. 네. 그러면 5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야. 이제 그렇게 보면요. 5편.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피로감이 몰려올 것 뇌가 같은데. 마비가 되는.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출근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누워 앉아서 또 의자도 되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영화가 그래야 오래 장시간 걸리면. 버티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이제 집사람 차려서 밥 먹고 뭐 마누라가 갖다 주는 거 대박이다. 먹고 이렇게 봐도 뇌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런 어떤 그 시리즈물이나 어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PC 스토리는 지금 안 보고 참고 있는 이유가 그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뭐 나는 동물원을 샀다. 그다음에 헬프. 이런 영화들은 한 번 더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장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같은 장르를 막 3편, 4편 보는 거는 좀 힘들어요.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집중하고 보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보는 거죠. 잠시 잠깐의 이 화면 뭐 장면들을 놓치더라도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인 거죠. 그런 영화들은 이제 비가 오는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화 볼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하루에 3편 이상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 정도. 네. 쉬는 날 그렇게 대여섯 편씩 쭉 때리면 네. 아내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양보다 질인 거잖아요. 질. 양보다 질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같은 시간을 같이 하냐라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한 그게 거. 되게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집사람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보고요. 커피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아까 그 공간에서 저는 이제 그렇죠. 게임을 하던 아니면 그렇죠. 뭐, 영화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 해도 코드가 맞는 거군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막 저는 이제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이것 좀 봐봐 이렇게 하면 쭉 보면 책에서 막 한 부분을 읽어줘요. 아. 미치죠. 난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미치죠. 그렇죠. 이거 뭐 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깐 멈춰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그 얘기를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럼 아내가 얘기하는 걸 이제 듣죠. 그게 네. 이제 5분 막 길어봐야 5분. 그 얘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얘기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영화를 다시 보고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것들이 그렇죠. 중요한 이게 거죠. 코드가 잘 맞는 거고.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소금 사망님하고 네. 저하고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좀 다르네요. 그런 그래서 것 오히려 더 그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시고 네네. 저는 뭐 스릴러, 범죄 스릴러 영화, 드라마나 판타지 이런 영화를 잘 안 보죠. 아 그래요? 첩보 영화, 액션. 저랑 장르가 완전히 다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하신 영화가 네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이제 몽타주입니다. 몽타주. 최근에 개봉한 건데 요것도 우연치 않게 요거는 제가 영화관에 가서 봤죠. 누구랑? 20대 여성분하고 사무실에 주말에 인기의 인수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왔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20대 여성 작업이 아니고요. 작업은 아니었죠. 그래요? 네, 업무상 만났었다가 업무상 만난 사람 어떻게 영화를 보지? 그렇죠. 그게 작업이죠. 아니 근데 20대 여성분들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닌 것 같은데 싫지만 뭐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그분은? 저한테 왜 이러시죠? 저도 이거 한번 써먹어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1시간여 동안 이제 업무 인계 인수를 해주고 네. 아니 어떻게 왜 먼 길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밥 사주고 그다음에 가세요. 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이제 그만 들어갈게요. 이제 네. 눈거 다 봤어. 저는 이제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으시길래 뭐 영화 볼까요? 그랬더니 그래 좋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네. 그때 이제 걸려 있던 게 몽타주하고 뭐 모시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영화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 게 이제 몽타주인 거죠. 여성하고 같이 보기에는 네. 이게 적합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자존함에 이 영화 어때? 이게 이제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분도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순수히 동의하셨나요? 네네. 그럼 좀 관심 보고 나서 있는 거 아닌가? 어떠셨어요? 그 여자분은 영화를 만족도가 그래서 영화관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약속이 그때서야 이제 다른 약속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자랑은 네. 안 맞는다. 그렇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렇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게. 그래요? 급 약속이 생겼는데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요. 아니요 약속이 있다는 건 이제 그 업무 인계수 인쇄 중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럼 빈 시간에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어떤 포석이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던져놓은 그렇죠. 거로 인해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비껴나갈 수 있거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포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약속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다음 약속은 있다. 아. 하지만 뭐 이 자리가 마음에 들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안 맞기 때문에 약속을 핑계로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아무튼. 저도 영화 보고 나선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었었죠. 네. 뭐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네. 죄송해요. 영화 얘기하시죠. 영화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네. 또 같이 했던 얘기가 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이 영화가 살인의 추억 정도 광고가 되게 있었어요. 광고 카피가 아. 제2의 살인의 추억이다. 네, 김상경이 나와서는 그렇죠. 네. 김상경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 대단히 이제 기대가 좀 있었었죠. 저도. 그리고 살인의 추억이 워낙 또 재미있었으니까 그러겠거니 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는 그냥 그거죠. 그냥 거기 갔는데. 아니 네. 오늘 방송에 오늘 방송에.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너무 집중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셨네. 네. 제가 저는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예. 이유는 첩보 영화나 그 계속 그 장면 전환되는 장면 속에서 다음을 계속 궁금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범인이 누굴까 이런 그 궁금증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죠. 네, 그래서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그날 걸려 있는 몽타주를 본 거죠. 네. 그리고 보고 났더니 얘기를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줘야겠네요. 그죠? 이게 그 어린아이 유괴범에 관한 내용이에요. 엄정화의 15년 전에 엄정화의 아이를 어떤 범인이 이제 유괴를 했죠. 그리고 돈만 가로챈 후에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아이가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죽죠. 추락사. 네, 추락사하죠. 네, 추락사하고 현재 15년 후에 똑같은 그 유형의 범죄, 그렇죠. 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김상경 경찰 형사는 요놈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엄정화는 공소시효가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 계속 잡아라. 김상경한테 잡아달라. 이런 얘기고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좀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15년 전과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한 번 일어나는데 한 번? 계속이 아니라 한 번? 네,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아무튼 제목이 몽타주예요. 몽타주인데 저는 몽타주 첫 번째 궁금한 게 몽타주라고 했는데 몽타주가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찌라시 하나 범죄 신고 뭐 이 사람을 용의자 현상수배. 찾습니다. 그거 하나 나오는 거로 제목을 몽타주로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몽타주 제목.
아니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몽타주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하신다고 해서 네네. 요 영화와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좀 봤는데 네. 저는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 몽타주. 그리고 충격적 결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자칫 되게 잔인한 영화로 흐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영화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가? 무슨 공포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쵸? 또. 네. 예. 아까 그 첫 번째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엄정화의 딸이 죽을 때도 음. 그 유괴범은 음. 이 아이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전혀 없었고 근데 이제 추락사한 거죠 사고.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문득 저는 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수는 영화? 나의 것. 아 복수는 나의 것. 거기서 아, 이제 예. 착한 유괴, 나쁜 유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복수는 나의 것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도 신하균이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일 마음이 없었죠. 죽일 의도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신하균은 네. 이제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음.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지만 그걸 못 듣고 아이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죠.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살이죠. 예.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는 나의 것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예. 예. 막 너무 끔찍한 그렇죠. 막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그렇죠. 절단하는 이런 장면에서 대단히 끔찍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했었죠. 네. 근데 그런데 이 몽타주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네 없어요. 끊임없이 긴장감. 범인이 누구지? 계속 궁금하게 왜 만들어요. 쟤는 15년 전에 완전히 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왜 새롭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전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감독의 의도인데 그렇게 혼란을 줄 만한 요소를 삽입해요 중간에. 혹시 어떤 나시겠습니다만 장면이죠? 예. 그 두 번째 사건의 아이가 네. 납치를 당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네.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아이가 납치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 납치되기 전에 봉고차가 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서 어떤 사람이 음. 남자아이를 납치하려고 하다 실패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예. 그 장면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 철저하게 그 범인을 감추는. 감추면서 어, 그 모습이 남자 같은 그렇죠. 그렇죠. 남자 같은 범인을 남자로 계속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아, 남자가 예.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네, 그렇죠. 의료 사고, 의료비. 네네네. 제가 그 범죄 스릴러 영화도 좋아하지만 하필 저의 의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이 생계형 범죄 영화의 그 발단, 최초의 동기 이런 것들이 왜 그 가족의 병원비 마련일까?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 엄정화의 아이를 유기한 범인이 그 원래 범인. 원래 범인이 이제 유괴를 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딸의 심장 이식 수술비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좀 이제 싸졌지만은 요즘도 이제 그 인공 판막이 이제 300만 원 그 수술비하고 뭐 입원비하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깨질 거예요. 본인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돈 빼고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인공 판막을 달잖아요 심장에. 네. 그럼 거기에 이제 혈액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혈전이 낍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막히면 또 심장마비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걸 주의해줘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계속 살아있는 동안 복용을 해줘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먹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한 수천만 원 깨지죠. 남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이제 생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심장수.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아이를 유괴해서라도까지 돈이 있어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몽타주를 보고 그와 비슷한 종류의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네. 공정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된 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보면 그 범인을 죽일 때 이를 막 이렇게 갈아내고 네. 거기를 이제 피를 내게 한 다음에 피가
멈추지 않는 주사를 놔요. 근데 그게 예. 그런 종류의 약인가요? 그렇죠. 예. 혈전 용해제라고 예, 하는 게.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그러면 거죠.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네네. 만약 외부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나요? 혈우병 환자들이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죠. 네. 아. 혈우병 환자들한테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을 평생 복용하게 하는 거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죠. 그 혈전들이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 판막이나 단 심장 근육 주변으로 혈관 주변에 끼지 않도록 해서 혈액을 자꾸 이렇게 응고가 안 되게 하는 약을 평생 복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영화에서 유독 발견이 잘 된단 말이죠. 요거를 포함해서 뭐 트럭, 휴대폰 예전에 나왔던 트럭, 휴대폰, 복수는 나의 것 다 이런 그 범죄 영화의 대체로 그 동기가 가족의 병원비 마련. 네. 요게 또 이제 미국 영화인 그 존 큐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럽 영화에서는 아직 이런 영화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둠의 경로로 많은 이 정보 스릴러 영화를 봤지만 혹시 그런 유럽 영화에서도 뭐 이런 범죄의 원인을 병원비인 사례가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면 투더봉엔 @gmail.com으로 그렇죠. 예, 제보를 해주시면 그걸 또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보셨어요 몽타주? 네 봤어요. 네네. 또 이거 준비했죠. 철저하시죠? 네, 그 바쁜 시간에도 제가 이거를 몽타주를 때렸는데 그 느낌이 처음에는 첫 장면이 전 이제 영화적으로 본 흐름을 전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직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뭐 유사 직종이니. 처음에 너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가 스타트가 되면 서서히 1단 기어 들어가고 2단 기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죠. 속력을 쫙 내다가 끝에 가서 내리막에서 쫙 하고 끝나야 되는 보통 그런 스타일인데 기승전결 스타일이죠. 예. 처음부터 막 기어를 올려서 화면이 굉장히 급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돌아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못 잡고 허무하게 화면이 딱 템포가 느려져요. 예. 템포가 느려지면서 이거 뭐야? 이 템포를 거꾸로 돌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영화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그 열차 그 용산역에 서울역인가요? 용산역 거기서의 막 격투씬 막 그거 하고 결론은 이제 그 범인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범인이 아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딱 영화가 이제 막 앞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네,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되면서 영화에서는 약간 허무한 결말. 네. 결말 허무했습니다. 좀. 약간 허무한 결말을 딱 오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희한한 게 뭐냐면 스릴러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이걸 딱 만약에 보면 돈 내고 보잖아요. 돈 내고 보고 영화가 딱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딱 감상이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별점이 되어지는데 이게 DVD나 파일로 보면 가다가 다시 봐요. 뒤로.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 다시 보고 이러다 보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이 틈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딱 되는데 전 이제 그 영화에선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결정적인 범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녹음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영화 보는 방식이 아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우리 달라요 서로. 소금사막님은 딱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일로 보다가 이게 이상한데? 또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면 너무 난도질해서 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되면 영화에 대한 평점이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 본 영화가 몽타주. 몽타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죠. 저도 조금 그렇다. 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영화 보는 방식도 우리 셋이 또 달라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저는 남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 그 김상경이랑 이렇게 뭐 그랬을까 뭐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저는 왜 그것을 범죄를 왜 그 심장 수술비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심장 수술을 했던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 납치한 할아버지 그 사람이 당시에
중견기업의 관부였거든요. 그렇죠. 중견기업 부장이었나 막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망했죠 사업이.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가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설정이 부도가 나고 음. 망했다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저도 잘 못하겠는데 네네네. 제가 알았던 것은 그 부도 나기 전에 딸아이가 아팠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술하고 난 뒤에 회사 망하고 이제 시골 내려가서 시골에서 어떤 그 하다가 망하고 서울에 와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가보면은 사실 근데 당시 정도까지- 15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네. 당시에 5천이라고 하는 돈이 그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15년 전이니까 그렇죠. 옛날이죠. 2013년도에도 작은 돈이 아닌데 15년 전 그때 시기가 지금 배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전 뭐 좀 더 돌아가서 시간을 배경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5년 전에 5천 정도의 수술비라고 하면 그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인공 판막 가격이 인공 판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게 그 플라스틱 커피 네. 요 용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녹여서 그냥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검은색의 플라스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피가 왔다 갔다 하게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한 지름 한 3, 4cm 정도의 플라스틱인데 이게 지금 300만 원이니까 15년 전이면 요것만 한 1,000만 원일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일반적 가정에서 네. 뭐 수술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5천 정도의 수술비가 들어간다면 네. 그리고 그 돈만 있으면 이 아이가 산다면 그렇죠. 사실 부모 입장이나 이랬을 때 그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사실 뭐 그래요. 뭐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의료비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먹고 사는 거는 뭐 내가 그렇잖아요. 뭐 바닷가재를 먹든 뭐 랍스타를 먹든 라면을 먹든 배부른 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질적인 차이는 라면 그냥 먹자 이런. 그렇죠.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네. 음식은 내가 무엇을 먹든 배가 부르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먹든 5,000원짜리 뭐 국수를 먹든 3,000원짜리 뭐 해장국을 먹든 뭐 이런 삶의 질은 바꿀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근데 의료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요소로서의 그런 주제, 그런 소재가 그렇죠. 사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또 뭐 의료비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제보 기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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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라고 하면 유럽 쪽에 네, 유럽 영화 중에 이런 영화인데 유럽은 의료비 이제 제보인 줄 알았어. 유럽은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 보장률이 60%예요. 그러니까 간병비나 선택진료비, 그다음에 상급병실료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MRI,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이제 의료 보장 수준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의료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기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이 동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미,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 스릴러 영화 중에 병원비가 범죄의 원인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영화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고 다시 몽타주로 돌아와서 네. 이 공소시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엄정화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네. 15년 지났다고 땡이냐. 범인을 못 잡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 유괴는 네.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유괴는 네. 유괴는 살인은 살인도?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실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유괴가 그러면 살인보다 더 그렇죠. 세다. 유괴는 살인보다 더 세다. 더 유괴와 성폭력은 세다. 저는 공소시효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한 의도에 유괴도 잔인한 의도에 이거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예전에 영화에서는 그 엄정화의 딸을 네.
유괴까지는 했지만 사실 범인이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우발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라도 네. 저는 유괴 자체만으로도 네. 사실은 저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방법 때문에 네. 유괴를 선택을 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유괴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죠. 사기를 친다든지 사기. 절도를 밀수입을 한다. 절도를 한다든지 아, 절도. 그거를 해야지 유괴를 하면 안 된다. 사실 근데 유괴가 쉽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쉽죠. 보면 쉬운 것 그리고 같아서 이렇게 네. 하는데 잡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그거 보면 유괴 방법이 굉장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돈을 네. 요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네. 그 시발 방법에 안 돼.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유괴는 단지 어린 아이를 납치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괴를 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 그리고 특히 성폭력도 성폭력이 우리나라 너무 빈번한데 그렇죠. 성폭력도 저는 성폭력하면 뭐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술 먹으면 더 깎아지고. 근데 성폭력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0년. 예, 무조건 했으면 10년. 실형 10년. 예, 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군요. 차라리 공창제도로 하면 모를까. 음. 이 성폭력으로 남의 여자를 아니면 누구 집 딸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락 PD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 살인죄였나요? 영화에서는 그 살인죄로 유괴였나요? 유괴로 15년이었나요? 공소시효가 살인이죠, 살인이죠, 살인. 그죠? 살인이죠. 살인죄 그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저는 사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관점이나 의료비 관점보다는 복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뭐 박찬욱 감독이 아까 전에 이제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을 아 이제 복수 그것도 얘기해야죠. 예. 복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그 허접한 공권력이 얼만큼 실수투성이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보이나. 그러니까 맨날 범인이 집회 가가지고 맨날 때려잡으려고만 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제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만 하려고 그러시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갑자기. 예. 복수. 예. 복수. 몽타주에서 범인이 타고 간 차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범인이 타고 온 차로 예상되어지는 차가 있죠. 네, 있죠. 그렇죠? 그거를 춘천에서 그 김상경 역할하는 맞아요. 경찰이 네. 그 사람이 내린 차를 확인을 해요. 어. 그런데 차 넘버를 확인하지 않아요. 물론 공소시효가 2시간,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람을 잡지 못하면 네. 어차피 그 사람이 범인인 거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빗속에서 그쵸? 그 장면이었죠. 예. 그 사람이 범인인 거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문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차 남봐도 그때 적어도 넘어졌을 때 그쵸. 적어놨어야 되는. 차 남바 정도는 확인하고 쫓아갔어야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지 아, 못했던 저도 그때 거. 그 장면 네.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엄마 엄정화. 엄정화가 범인을 찾잖아요. 네. 찾아내잖아요. 네. 엄마가 찾을 수 있는 거를 경찰이 못 찾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지금 어설프면.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영화들이 뭐냐면 그리고 몽타주 후반부에 나온 것도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엄한 사람은 범인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엄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지적을 계속 하잖아요. 몰아가죠. 그죠? 네. 범인이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조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가 안 되는 걸 증거라고 우기는 그렇죠. 경찰의 예. 모습들. 그리고 이거 실적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그 체포왕인가요? 그 네네네네네. 네. 범인을 잡는데 수갑을 누가 채우냐가 네. 그 그렇죠. 사람 실적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서 경찰 범인 놔두고 싸우는 거죠. 어. 그 서로 자기 수갑을 채우려고 경찰을 발로 까고 자기 거 채우려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도 다른 관할 마찬가지로 경찰을 까고. 마찬가지로 내가 잡은 내 실적을 왜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여지껏 네가 다 수사했는데 내가 그 수갑 채우니까 기분 나쁘냐? 그렇죠. 이런 그렇게 대사가 보거든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경찰들 속에서 엄마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찾는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좀 색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뭐 복수는 나의 것이나 친절한 금자씨에서 뭐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올드보이. 저도 다 봤습니다. 예. 근데 올드보이는 조금 다르고요. 금자씨나 그 복수는 복수 나의 것 같은 경우는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요. 맞아요. 그죠? 네.
결국은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에게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네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았었고요. 2009년인가 모범시민이라고 모범시민 봤습니다. 하는 네네. 영화인데 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런 이상한 쾌감? 생각 모범심 저럴 수도 간략히 있겠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랄드 버틀러인가요? 네, 제랄드 버클러. 제랄드 버클러. 전 발음이 안 돼서. 제라드 바클러. 그렇죠. 네. 기분은 what I'm saying. 기분은 참 예. 더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네.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범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내를 죽이고 딸을 성폭행으로 죽여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범인은 곧 잡힙니다. 근데 정말 열받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협의 하잖아요. 합의. 합의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와 검사가 네네네네. 합의해서 판사한테 내밀고 판사가 그걸 보고 도장 찍고 음. 그래서 형량이 줄어들고 네. 그 제라드 버클러는 누가 범인인지 아는데 2명이 들어왔거든요. 자기 집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자기 딸을 성폭행을 해요. 한 명이 와이프 죽이고. 네. 근데 정작 죽인 사람은 범인으로 지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상관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금 말렸던 사람이. 어쨌든 그렇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둘 다 범인은 맞지만 네네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주범으로 그렇게 걸리고 합의되는. 왜곡이 되는 거네요. 왜곡되는.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인가 몇 년인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피살당해요. 그 범인. 그러니까 원범인이죠. 네네. 범인이. 네. 그 사람 주범이 이제 잔인하게 집에서 피살당해요. 네. 그러고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범인으로 이 제라드 버클러가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수감소에 수감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예고했던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그때 당시 판결을 했던 판사도 전화 받다 죽고 그렇지. 그때 당시 변호했던 변호사도 죽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가족들이 그 당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거와 관련됐던 그 뭐 그때 뭐 판결에 관련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 대한 복수죠. 네, 사회에 대한 복수죠. 그런 복수물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쾌감 아니면 그래 동의. 예, 그런 공감. 그런 공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이 몽타주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봤던 그 공정사회 그것도 이제 그런 경찰이 그러니까 해야 될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렇죠.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네. 바로 선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나의 복수라고 하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복수잖아요. 네네. 한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감은 되지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복수를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면 사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네. 몽타주를 보면서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김상경. 네. 네.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죠. 그쵸. 엄정화 집에 와서 그 자기 그 후배 경찰가 네. 와서 후배 경찰이 그러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났고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떠들 때 읊어주죠. 김상경의 표정, 음. 그 괴로움, 그리고 이제 후배를 막 야. 야단치고 이제 이러면서. 그만해. 네.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찰이 어딨냐고요. 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경찰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현실적인 경찰은 공정사회에 나오는 그런 경찰, 마동석 씨가 연기했던 그런 경찰이죠. 오히려 엄마가 범인을 찾아서 범인 저 놈이 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래요. 내가 좀 이따 가서 조사할게. 지금 바쁘니까. 이런 식의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경찰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경찰들의 모습에 분노한 가족이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적인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면 동일한 어떤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의 보복수를 했다고 해서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복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건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저는 아무튼 뭐 복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법 집행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피해 당사자가 납득할 만큼의 법이 형량이 구형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가 없으니까 최고형이 무기형인데 그렇죠. 무기형도 그게 25년형이나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기형에서 감면이 되면 25년형. 25년 이렇게 되고 해서 무기형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 그런데 보면 강간범 또는 뭐 그 살해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엄청난 살해가 아닌 이상 뭐 다 10년, 15년 이러다가 지가 열심히 살면 7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뭐 그 부도를 맞고 누군가 고의로 나한테 사기를 쳐서 우리 집이 쫄딱 망하고 의료비가 없어서 누구 내 딸이 죽어야 되는데 걔는 단지 사기범만으로 몇 개월 살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내려지는 피해 그 형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시원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더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법 집행이 그 뭐랄까 변호사나 또는 아니면 법의 그 형법에 의해서 너무 좀 왜곡이 된 게 아닐까. 그거를 좀 더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보면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는 뭐 그 다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살해나 뭐 유괴나 또는 성폭행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는 피해 받는 사람들도 나름의 만족도가 있는 그런 법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여라. 네, 물론 뭐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또 영향 주면 다들 성질 욱하는 사람들 무조건 죽여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개개인 간에 발생한 살인이나 강력범죄 말고 아마 이 법에 대한 불신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원인은 이제 그 특권층, 기득권, 그 재벌들에게 내려지는 그 부드러운 형벌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기인한 그렇죠.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네. 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판례가 잘못 떨어지면 네. 그 판례가 계속 적용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판례를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기서도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판례 잘못된 판례가 생겨져 버림으로써 우리한테 공정한 정말 그 법 집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몽타주는 그 정근석 감독이라고 해서요. 네. 감독의 그쵸. 데뷔작 같은 거예요. 그동안 계속 조연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 영화를 감독 맡아서 이제 찍은 걸로 네. 조사해 보니까 네.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나오죠.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영화가 아까 전에 약간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잘 좀 이만들었다. 충격적인 결말, 그다음에 되게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그러니까 범인을 감추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처음 자기가 감독을 맡아서 만든 작품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짜임새 있고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되게 편하게 봤던 것은 잔인하지 않은 장면.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긴박하고 또 계속 궁금증을 궁금증을 이어가는 이런 스릴러물로서의 요건들을 잘 갖춘 영화 아닌가. 좀 그래서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와 비슷한 장르 영화들을 쭉 봤는데 그 영화들은 너무 끔찍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너무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아니면 뭐 결말이 이상하다거나 뭐 공정사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미 범인이 나와요. 초반에 범인이 나오고 범인이 계속 등장해요. 화면들이 계속 이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씬들이 계속 이제 뭐 나오는데 범인을 알면서도
저놈이 범인인데 잡지 않는 경찰에 대한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얘는 끊임없이 범인 누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왜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감독이 이 배우들을 다루는 게 네. 배우들의 캐릭터를 물론 감동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데 김상경의 경찰 역할은 살인의 추억의 경찰 역할과 너무 흡사하고 네. 그 다음에 송영창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 범인 중에 한 사람이고 네. 송영창의 역할이 늘 보면 아주 이상한 악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송영창이 최근 등장한 영화에서 선한 역으로 그러대요. 예, 네. 등장한 역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의 악역이거나 나이 많은 아저씨 범인이거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사람이고 그래서 저 두 사람 송영창을 보자마자 제가 딱 느끼는 건 저 사람이 엄정화의 아들을 저 딸내미를 납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상경도 살인의 추억의 형사가 계속 근무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 엄정화의 그 연기는 기대보다는 낫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형수술만 좀 심하게 안 했으면 그렇죠. 더 좋았을 달라 건데 보이시던데. 예. 엄정화가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그 딸을 죽은 딸을 거기서 이렇게 안으면서 그 엄마야 막 얘기하고 오열하는 장면 거기서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막 오열하다가 갑자기 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일부러 맞아요. 뮤트를 시켰는지 아니면 울음이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왜 보면 그거 있잖아요. 대부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알파치노가 알파치노가 딸을 죽었을 예. 때 예. 그때 막 표정은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그거랑 그쵸. 비슷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엄정화가 연기를 은근히 잘한다. 네. 그 생각이 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전에 노래는 못하죠. 그런가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영화를 잘요. 지금 얘기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영화관에서도 딴 얘기에 나와서?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옆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제일 싫어요. 극장에서 떠드는 사람들 진짜 어, 싫어요. 물어보고 뭐 비디오 방에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진짜 집에서 웃기다. 이렇게 봐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랬대? 막 이렇게. 제가 클라우드 아틀라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럼 저도 저는 봤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거 제가 저도 좀 이해 잘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너무 아직까지도. 재밌었어요. 저는 네. 너무 재밌었고 음. 세상에 그렇게 친절하게 그 영화 스토리를 풀어내는 감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영화가 있다우야? 음. 사방에서 웅성웅성거리니까 맞아요. 영화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혹시 그냥 짱박혀서 봐야겠네요, 그냥 집에서. DVD 샀어요. 블루레이로요. 오. 다시 보려고. 근데 되게 친절한 영화거든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그게 아니 저는 헷갈렸던 게 섞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헷갈렸던 게 뭐냐면 뭘 그- 말하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캐릭터들이 5명인가 6명인가 계속 분장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이 분장이 서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근데 저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저도 잊어먹은 분장을 거예요. 하는 게 네. 배두나가 사라졌어. 음.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배두나가 그 서양 옷을 이 외국 여자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전 아. 거기서 배두나를 발견을 못했어요 처음에. 아 거기서 배두나인지는 알았어요 저는. 저는 발견을 못하다가 나중 돼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잊어먹더라고. 너무 그걸 저 그건 은근히 좀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그런 아니, 것처럼 그 제가 영화는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도무지.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감독이 클라우드 아틀라스. 클라우드 아틀라스 지금 그 특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잠깐 짚자면 그 너무나 친절하게 목에 별 표시가 있어요. 네네네. 주인공들에게. 네네. 별 표시. 네, 별 표시가 있고요. 그 별에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를 보는 방법이. 세상을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밝음 이런 것들이 별 표시로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표시를 지금 알았네요 또. 그러니까 별표시 놓치면 그게 네. 모르더라니까. 너무 편하게 그냥 감독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막 복잡하게 막 추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막 되는 이러다 거지, 보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난잡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 보면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스스키 남매가. 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보는데 네. 막 떠들고 야 웅성웅성, 뭐야? 쟤 누구야? 쟤 그런 사람 중에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야, 제가 배두나 맞아? 뭐 배두나가 저렇게 변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릴러물을 보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힘들다. 저는 그 영화를 이해하는 그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꾸준히 계속 그 범죄 스릴러 영화를 볼 요량이에요. 잘할 때까지. 네, 잘할 때까지. 네, 그럼 다음번 때문에. 특집도 하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식. 아무튼 뭐 몽타주로 다시 돌아와서 살인의 추억만큼의 뭔가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 재미와 감동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네. 네. 평점 몇 점? 결론입니다. 평점이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저는 한 2점? 2점. 2점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전 최소 3점 이상. 최소 3점, 3점 이상. 예. 3점 이상. 후하시네요. 맨 오브 후하시네요. 스틸은 3점 간신히 뭐 3점 이상. 맨 오브 4점은 스틸보다 재밌다. 전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전 2.5. 네네. 2.5 정도. 엄정화 때문에 0.5 더 들어간 거고요. 엄정화. 엄정화 아니었으면 2. 2. 그죠. 저도 한 2 정도. 네. 예, 김상경이 많이 깎아 먹었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렇죠. 예. 심파. 심파 형사. 좀 네. 그렇죠. 괜히 자기 혼자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죠. 그런. 전 그 사람도 좋았어요. 그 김상경 친구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서강대 모르겠어요. 경제학과가 나온 사람이에요. 공부 그래요? 열심히 잘한 사람. 음. 근데 전 그 사람 처음에 딱 보고 좀 생뚱맞지만 딴 데 가서 얘기했더니 욕 먹었어요. 이병헌 닮았다. 이병헌. 네. 그 양반이 누구지? 김상경 친구?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어. 찾아보세요. 누구죠? 김상경 친구?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연기 되게 잘해요, 그 사람. 조언이죠. 네. 조희봉 씨. 조희봉 씨. 조희봉? 예. 네. 저는 딱 보고 제일 처음에 이병헌 닮았다 생각했어. 아마 나란히 세워놓으면 되게 닮았을 거야. 근데 이제 나란히 안 쓰더라고. 근데 그 사람 연기도 좋았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사람이 쾌도 홍길동 전 드라마 거기 거기서 나오나요? 왕이었거든요. 미친 왕. 젊었을 조희봉. 네, 이 젊었을 때는 양반이 이병헌 닮았다고? 제가 안 그랬어요. 겉봐. 요거도 닮았다니까. 뭐 드실 만하네. 저는 이 사람이 그 쾌도 홍길동에서 미친 왕 역할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랄까 광기? 광해잖아. 광해. 거기서 광해 아니죠. 안지로 나오죠. 그게 왕이 현실적인 그 왕이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가상의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미친 연기가 저는 굉장히 되게 좀 되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연기 당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연기 잘하시죠. 네.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네, 다음 주에 이거, 이제 네.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네. 저는 제 영화는 그거죠. 개봉을 했는데 쓱 사라졌거나 아예 개봉도 못한 영화를 가지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요즘 이제 고른 영화는 좀 됐어요. 배틀 인 시애틀이라고 2006년인가? 시애틀. 네, 2006년인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배우들이 쟁쟁합니다 나름. 우디 헤럴슨, 또 샤를리스 테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레이 티오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국제 방송이기 때문에 발음에 네.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전 한글로 그대로 읽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시애틀에서 있었던 그 가티였나요? WTO였나요? 하여튼 그 WTO 네. 집회 그죠? 네. 거기 집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 만들면 26년 더 이상 반영이 나타납니다. 완전 좌빨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디 에럴슨이나 샤를리스 테론 같은 탑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개봉할 수 없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헐리우드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가?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영화에 왜 투자가 되어지고 이런 탑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가? 우리나라는 26년이라는 영화를 만들거나 남영동 1985를 만들면서 네. 왜 이렇게 펀딩이 힘들고 배우들이 나오기를 주저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네. 한번 그 영화를 의미도 있고. 찾아보시고 네. 다음 시간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잘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저도 그렇죠. 본 거 같은데 네. 또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그거는 보고. 이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보면 되나? 현상과 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한번 보시면서 감독이 알겠습니다. 배우 겸 감독이네요. 이름 뭐죠? 제가 이름 스튜어트 타운센트? 타운젠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엔 제가 좀 조사를 해 와서 네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도 저는 뭐 준비를 거의 안 하고도 날로 먹는 이런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제가 한번 중간에 30분 날려먹고 다시 하느라고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녹음 분량은 1시간 좀 넘게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이제 하시려면 그 이메일 todobongn@gmail.com이나 아니면 저희들 방송 들으시려면 도봉엔 홈페이지 가셔도 보셔서 들으실 수 있고 팟캐스트나 아이블로그에서 차전함의 영어 어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메일 좀 보내주세요. 특히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 메일 좀 보내주시면 영어 메일도 괜찮습니다. 저희 영어 해석 가능하니까요. 네. 영어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쿨하게 해석해서 같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 네. 저희 인터넷 되니까 인터넷 통화도 가능해요. 네. 네, 우리 영어로도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화는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네네. 국제적인 방송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